자, 잉그루드랩은 오늘도 다행히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네요. 그림 좋은데? 어제 물량 한번 걷어내주고 딱 오늘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잉그루드랩은 1170원 부근 매도하겠습니다. 잉그루드랩 매도 사인 전송드리겠습니다. 잉그루드랩 1170원 부근 매도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화장품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한번 푹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잉그루드랩은 저희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잉그루드랩 1170원 부근 매도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증시를 볼 때 우리가 차트로 해석을 해서 빠질 거다, 뭐 올라갈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찌 되었건 간에 코스피가 최근에 이러한 저점을 찍으면서 어마무시한 낙폭을 기록한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낙폭이 강했던 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반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가 있어요? 증시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 강한 수급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이 되었고,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급변하는지, 이 재료의 외국인이 얼마나 국내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들이 반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미련한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의 호재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제가 아까도 관세의 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베팅을 좀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뭐 전저점이니 뭐니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빠지면은 지금부터 빠지는 구간은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끝나고 해도 되지 않아? 끝나면 뭐 할 건데? 끝나면 매매할 게 있을 것 같아?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월 17일 본격적으로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모쪼록 오늘도 함께하는 1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1.73%, 나스닥 종합이 3.07%, S&P 500이 2.2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10%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봉상 흐름을 보면은 장 마감을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낙폭을 꽤나 만회한 특징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면 단원 반도체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7% 가까이 하락했고요. AMD는 7%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매물들이 빠지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알고 있을까? 우리 어제 국내 증시에는 먼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좀 더 확장했잖아요.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없는 길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지금 속보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되네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인텔도 중국에 칩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엔비디아와 동일한 기조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인텔 모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반영하고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따져볼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이제 현재 관세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 인상 수준이 훨씬 높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와 물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고, 원래는 이 관세 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껴있는 상황이다. 가장 마지막에 연설한 두 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비슷한 기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는 예상보다 관세에 대한 인상 수준이 조금 더 높다, 이런 내용까지 확인이 된 건데, 뭐 추가적으로 이런 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이런 분석들도 꽤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저는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뭐 파월 의장이 시장에 개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월이 예상외가 아니죠. 그냥 부정적
긍정적인 말을 놓으면서 거기에 대한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다 수준으로만 볼 수 있는 거지, 오늘자의 파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만한 내용들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도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소비 회복이 조금 확인이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려되기 전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심리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관련된 미래 물가에 대한 우려가 껴있는 상황에서도 소매 판매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어제 미국 증시가 꽤나 많이 빠진 것은 맞지만 국내 증시는 전일 어느 정도 반영을 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의 타격이 과연 클까? 전 여기에 대한 의문감이 좀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미증시가 막판에 좀 오르고 장이 마감한 이후에 선물지수도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기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미증시가 조금 빠졌다고 해서 쫄 것도 없고요. 오히려 쫄았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은 철저히 우리가 주식을 해야 할 때이고 철저히 매수를 할 때이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쫄 필요 없이, 두려워할 것 없이 기회를 잡아가고 있는 시간들이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기회는 절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철저히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지금 투자하는 시간이다. 돈과 함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다. 이런 포인트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잉글루드랩,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잉글루드랩은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절반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었습니다. 근데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저희 매도 물량도 있었을 거고 어떤 연유일진 모르겠지만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 해당 호가에 못 파신 분들, 해당 호가 근처에서 못 파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절반 매도에 대한 관점은 동일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3% 이상에서는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사인과 함께 전송을 드렸고, 공식적인 절반 수익률은 그 3%를 기준으로 일단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절반 물량 저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절반 수익은 축하를 드리면서 절반 물량은 오늘 차분하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화장품주들의 수급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잉그루드 랩도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을 비롯해가지고 시장 상황 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잉그루드랩은 오늘도 다행히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네요. 그림 좋은데? 어제 물량 한번 걷어내주고 딱 오늘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잉그루드랩은 1170원 부근 매도하겠습니다. 잉그루드랩 매도 사인 전송드리겠습니다. 잉그루드랩 1170원 부근 매도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화장품 수급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한번 푹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잉그루드랩은 저희 전량 매도 하겠습니다. 잉그루드랩 1170원 부근 매도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관점은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미국의 선크림 대란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 거기에 대한 거래 대금이 포함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상징적인 내용들, 실질적인 타격이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화장품도 거기에 대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사수에 대한 내용이 테마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본다고 했을 때 갭으로 떨어졌던 1,300원 부근까지는 쉽게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갈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행히 바닥부터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기존에 한번 찍어줬던 자리까지는 지금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쉽게 올라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잉그루드랩은 그 근처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길래 전량 매도 사인 전송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3차 매수까지 들어가면서 비중이 꽤나 컸던 종목인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와도 오히려 반박을 했고, 증시가 빠지면서 뭐가 나와도 관점을 변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10% 이상, 몇 퍼센트죠? 한 12, 3%의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크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목표가는 20%로 지정이 돼 있고, 오히려 지금 고민을 하는 거는 20%에서 팔아야 될까, 그 이상을 봐야 될까, 그걸 고민하고 있지 단기적인 움직임에 쫄지 않습니다. 스윙 중장기 종목은 그 관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강조를
좀 많이 드렸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증시를 볼 때 우리가 차트로 해석을 해서 빠질 거다, 뭐 올라갈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찌 되었건 간에 코스피가 최근에 이러한 저점을 찍으면서 어마무시한 낙폭을 기록한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낙폭이 강했던 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반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뭐가 있어요? 증시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 강한 수급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이 되었고, 어떤 업종이나 어떤 테마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급변하는지, 이 재료의 외국인이 얼마나 국내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여부들이 반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미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의 호재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제가 아까도 관세의 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불확실성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베팅을 좀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뭐 전저점이니 뭐니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빠지면은 지금부터 빠지는 구간은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끝나고 해도 되지 않아? 끝나면 뭐 할 건데? 끝나면 매매할 게 있을 것 같아?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악재로 작용할 때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잉그로드랩 슈팅 나옵니다. 확고한 기조와 기세와 전략이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한 근간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판단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거겠죠. 자, 화장품 수급 좀 확인할게요. 삐아도 수급이 들어오고 토니모리도 수급이 들어오고, 또 뭐 있냐, 화장품 중소형주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잉그루드랩을 포함해서 잉그루드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그건 전 몰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만 어디서 반등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 거죠. 자, 남은 시간은 저희 이진욱 전문가랑 같이 말씀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내용들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시장 얘기도 가장 많이 하고 종목 발굴에 대한 얘기도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와는 또 색다른 관점이 있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셔도 꽤나 괜찮은 내용들이 있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AP 같은 경우는 뭐 혼자 항상 제가 진행을 하기보다는 강조를 많이 드리듯이 함께 움직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방송에만 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다양한 관점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죠. 마이크가 한 개라서. 저번에 한번 또 무료 방송에서는 인사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무료 방송이라 투자 전략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진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자세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에서 리서치 겸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